지금부터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수열이 있는데요. 두 수열. 그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수열이 우리가 극한값을 따져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알파로 이거 수렴하죠. 수렴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우리가 베타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수열이 이 알파, 베타로 이렇게 수렴한다. 수렴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수열이 이렇게 수렴할 때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첫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an의 k가 이렇게 이러한 실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 k가 앞으로 곱해져서 극한값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바로 알파가 되니까 k 알파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똑같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bn을 똑같이 할 때 이 an과 bn의 수열이 이 극한값이 이렇게 알파로 이렇게 수렴할 때 우리는 이걸 각각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 씌워줄 수 있다. an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 그랬죠? AN과 수열 AN과 수열 BN이 다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할 때만 이렇게 우리가 각각 이렇게 씌워줄 수 있다는 거,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에 리미트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이렇게 BN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도 각각을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 AN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곱해줘서 각각의 리미트가 따로따로 치니까 결국 알파가 곱하기 베타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열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리미트를 분모와 분자에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이 돼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 극한의 성질을 우리가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사칙 연산을 각각의 극한값의 사칙 연산하고 같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는 이걸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잘못된 사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일반항 AN이 이게 n분의 1이고요. BN은 이게 n이죠. 그러면 이 수열 AN은 수렴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결국 무한대분의 1이 돼서 결국 0이 되겠죠. 그렇지만 b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게 무한대로 되겠죠. 그래서 bn은 이게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열 an은 수렴하고 수열 bn은 바로 이게 발산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러면 가령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BN이 이렇게 곱해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n이 기본 성질을 그대로 적용해서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고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1은 0이고요. 이쪽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bn은 여기서 발산하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를 이렇게 씌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죠.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맞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분의 1이고 bn은 n이기 때문에 그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 극한값이 1이 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고요. 다음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이것의 극한값은 0이고요.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할 때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알파 이 두 가지가 성립할 때 bn의 극한값도 알파임을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근데 여기서 이 증명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가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bn을 수열 an은 알파로 우리가 수렴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수열 bn은 우리가 이게 알파라는 것을 이거 증명하라는 거죠. 아직 그 결론이지. 이게 bn이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an과 bn이 다 수렴했을 경우에 우리는 각각의 리미트를 걸어줄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알파라고 되고요.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근데 이 값이 바로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게 알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그 증명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bn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씌워주는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증명을 해야 되는지 옳은 증명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n-bn의 값을 우리가 pn이라고 놓으면 결국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이것의 극한값이 0이라고 우리가 주어졌다고 했었죠.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의 극한값이 바로 0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극한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우리가 an-bn의 값이 바로 pn이니까요. 결국 b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n은 결국은 an-p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우리가 극한값이 알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바로 an-pn이니까요. an-pn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an의 극한값은 알파고 pn의 극한값은 0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걸어줄 수 있겠죠. pn이나 an이나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n과 pn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알파고요. 이것의 극한값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알파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수열 b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수열에 대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도 알파에 수렴하고요. bn도 베타에 수렴할 때 우리가 이 리미트 k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 k가 나오고요. k가 앞에서 곱해지고 각각의 경우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인 경우도 각각 이 리미트를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고요. 곱해져 있는 경우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 나누어 있는 경우도 수렴할 때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bn하고 베타는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